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메케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건축산업기사 필기 제3회 기출문제 중에 61번부터 100번까지 건축설비와 건축법규 기출문제 40문제를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입니다. 열매인 증기 온도가 102도. 자, 증기라는 게, 이 열매라는 게 열 전달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열 전달 매체에 증기를 사용했다. 증기 온도가 주어져 있고 실내 온도가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방열기, 표면적 1제곱미터를 통해서 발산하는 방열량은요 원래 요 650kcal per 제곱미터 아워예요. 이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와트로 물어봅니다. 와트로 물어보게 되면 이 650을 요걸로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0.001163 이 수치를 암기하기가 어려우니 미리 곱해 놨다가 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756와트 per 메타 제곱이거나 0.756이거나 한마디로 756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650도 중요하긴 한데 650이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요게 한 8, 90% 나오고 얘가 한 1,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756과 650. 요 증기는 그렇고 온수는 또 따로 하셔야 되고. 어쨌든 원래는 요 공식에 의해서 650 곱하기 0.001163을 곱하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가죠. 양수량이 2세제곱미터 per 미닛으로 주어져 있을 때 펌프에서 회전수를 원래보다 20% 증가했대요. 양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양수량은요 무조건 펌프 회전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양수량이 아니라 축동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무조건 양수량은 회전수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20% 증가했다는 건 1.2를 곱하면 되는 거죠. 2.4가 그대로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63번 갑니다. 온수의 순환 방식에 따른 온수 난방 방식에 분류해서 온도의 밀도차. 이 밀도차라는 게 밀도차를 의미하는 게 바로 중력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밀도라는 거에 밀도의 정의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정확한 물리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즉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래서 밀도의 차이다. 그 얘기는 중량의 차이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중력 차이를 이용하는 거 중력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와 중력식과 항상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4번 가죠. 간접가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접가열식은 2번 간접보일러는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간접 관련은 왜냐하면 직접 가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용 보일러하고 얼마든지 같이 겸용이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난방용 보일러, 보통 가열 보일러는 이 가열 보일러에 관련된 거 직접 가열식에서 난방용 보일러와 왜냐하면 가열을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죠. 간접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난방용과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65번 가죠. 오물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하는 거. 오물 정화도 BOD 제거율이죠. 근데 이 BOD 제거율 공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그냥 오물 정화조의 성능 나타내는 거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봤죠.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2분의 1-출 곱하기 100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BOD 제거율. 66번 갑니다. 전공기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전공기 방식 4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단위덕트, 정풍량, 병풍량, 그리고 이중덕트, 멀티존 유닛. 펜컬 유닛 방식은 전형적인 전수 방식 되겠습니다. 67번 가죠.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보시면 압력수조 방식은 경제적이며 경제적이다 굉장히 비싸죠. 공급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2번 갑니다. 펌프 직송 방식은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며 전력 차단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맞고요. 전력 차단 시 급수가 불가능한 건 또 맞는데 펌프를 사용하니까. 펌프를 사용하면 무조건 전기가 나오고 펌프는 절대
뭐 전기 없이는 꼼짝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를 사용하는 건 무조건 이 단전이 되면 무조건 급수가 불가능하다. 2번이 맞는 설명이고, 3번 수도 직결 방식은 공급 압력이 일정하여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저층 건물에 사용하는 거죠. 고가 수조 방식은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단수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한 건 맞죠. 왜냐하면 고가 수조라는 게 고가 탱크에 이 모아놓은 물량만큼, 그만큼은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수질 오염 가능성, 항상 수도 직결하고 고가 수조는 정반대죠. 수도 직결은 제일 오염 가능성이 적고 깨끗하고, 그리고 고가 수조는 제일 불안하고. 68번 갑니다. 물체의 부력을 이용하는 거, 부력을 이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 볼탭입니다. 자, 볼탭은요,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 화장실에 다 있습니다. 화장실 그 양변기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물을 한번 딱 내려요. 그러면 얘가 물이 쫙 빠져나가면 쭉 내려가죠. 내려간 상태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딱 끊어지죠. 그 끊어지는 그게 바로 볼탭입니다. 그러니까 볼탭, 부력하면 볼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9번. 다음과 같은 벽체의 관류에 의한 열 손실량, 관류엔 열 손실량인데 여기 보시면 방위계수가 안 나와 있어요. 방위계수가 안 나와 있으면 방위계수는 무조건 1로 보시면 됩니다. 방위계수가 보통 주어져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1로 보시면 되고,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방위계수, 안 주어졌으니까 1. K 값은 여기 주어지는 열 관류율 3 쓰시면 되고, A는 면적 주어졌고, 델타 T는요 18도에서 마이너스 18도 빼기 마이너스 12, 그래서 18 더하기 12이 되는 3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바로 와트가 나오는, 이런 거는 이 관류에 의한 열 손실량은 단위 환산이나 뭐 이런 게 3600을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70번 가죠.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 전열 교환기, 전열, 이게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다시 캐치해 갖고 오는 거, 이게 바로 에너지 절약이죠.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겨울철에 난방이 돼 갖고 막 굉장히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탁해요. 이렇게 탁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창문을 열어갖고 환기를 시켜야죠. 환기를 시키는데 안쪽에 있는 따뜻한 열까지 다 빠져나가. 열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 열만 나가지 마세요 라고 캐치하는 게 전열 교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죠. 전열 교환기는 에너지 절약.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모든 기기가 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전열 교환기도 있고요. 변풍량, 단일 덕트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71번 갑니다. 금속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금속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는 곳은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죠. 금속관은 콘크리트에 아예 매립을 하거나 뭐 노출이 되거나 습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금속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는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